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휴전과 핵 재협상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MD가 AI 신제품 발표에 9%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루프 캐피털의 목표가 상향도 있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완화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 오르며 19,700선을 되찾았고 S&P 500 지수는 0.9% 오른 6,033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간접적으로 휴전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없을 거란 낙관론이 부상했죠. 해당 보도가 전해진 뒤 국제유가는 장중 4%대까지 낙폭을 벌리며 지수의 오름폭은 확대됐습니다. 한편 이날 G7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개막연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AI, 인신매매 방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거라 발표했는데요. 간밤 AI 주들의 투심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밖에도 무역 협상과 우크라이나, 중동 갈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로부터 트럼프와의 만남을 통해 무역 협상을 시도할 거란 취지의 발언들이 들려왔습니다. 무역 협상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증시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부활하며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AMD의 주가가 8.8%나 급등했는데요. 지난주 MI350 AI 칩 공개 효과를 한 박자 늦게 받아간 겁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특히 이번 신제품이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줬다며 AI 반도체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쟁 트레이드의 불씨는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주요 방산 및 정유주들, 중동 갈등 완화 기대감에 투심이 꺾이며 급락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팔란티어의 주가는 여전히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사이버 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부각된 한편 루프 캐피털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투심을 견인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미국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오픈 AI는 방산 스타트업인 안두릴과 협력해 국가안보 임무용 AI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바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중요한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첨단 AI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광고 기능을 도입합니다. 왓츠앱 이용자 30억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익화를 시작하는 건데요. CNBC는 이를 두고 왓츠앱을 메타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저커버그 CEO의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마존과 스트리밍 업체 로쿠가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쿠의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인데요. 주가는 10%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US 스틸의 주가는 5% 뛰어 올랐습니다. JP모건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JPMD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보도가 들려왔는데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다이먼 CEO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거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 등 일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전 붐이 일며 원전의 재료인 우라늄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자산운용사 스프로트가 2억 달러 규모의 실물 우라늄을 매입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주들이 포함된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5.4% 급등했습니다. 뷰티 업계 내 인수합병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회사 매각 관측이 제기되자 10.8% 급등하며 S&P 500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휴전은 없을 거라던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상호 공격 중단, 핵 협상 재개 의사를 제3국을 통해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란이 카타르, 오만 등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협상 재개 의사가 있음을 밝혀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죠. 팽팽했던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중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해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등 매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현재 노후한 소련제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는 이란의 방공망은 무력화된 상태로 최첨단 전투기부터 단거리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적이 어렵습니다. 헤즈볼라와 같은 핵심 대리 세력들도 붕괴해 말 그대로 기댈 곳이 없죠.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유가는 초반 급등 출발에도 불구하고 1% 넘게 하락했고요.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완화되며 시장도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던 무역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와 짧게 회동한 후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첫 무역 협정 체결이고요.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로 인하, 영국산 제트 엔진 및 항공우주 부품의 관세 면제가 타결됐고, 다만 5월 합의한 철강 관세의 전면 철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쿼터를 정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역시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추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캐나다와의 추가 협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4년간 사업가로 살아온 정체성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당시 내건 슬로건이 나는 미국을 경영할 수 있다 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개인 소유 지주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 4기업으로 현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죠. 부동산 개발, 호텔과 리조트 운영, 라이선스 사업과 미디어 사업 등을 전개하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새로 낙점한 사업은 바로 휴대폰, 통신입니다. 499달러의 황금색 휴대폰을 출시하고 월 요금 47.45달러의 이동통신 서비스도 함께 시작한다는 구상인데요.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망을 사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여기서 47.45달러 요금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반영한 상징성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T1이라는 이름의 이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트루스 소셜 기본 탑재, 애플 아이폰보다 뛰어난 배터리 용량, 최고 사양의 램, 256GB 저장 용량의 카메라 성능도 애플이 뛰어넘는 스펙을 예고하는데요. 출시 목표 시점은 9월. T1은 엘라베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제조된 메이드 인 USA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스펙을 갖고 499달러의 가격으로 올해 9월 출시될 수 있는 휴대폰이라면 샤오미나 오포와 같은 중국 업체만이 그 사양을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을 상기해보면 아이폰의 미국 생산을 위해선 인건비를 차치하고서라도 공장과 기술을 갖추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요. 요금제 가격도 시중에 25에서 30달러 선보다 높은데 과연 트럼프 가문의 T1, 상징성 이상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6월 4일 상장한 이후 무려 387%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요. 간밤에도 13% 넘게 추가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6월 17일 지니어스 액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서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1대1로 연동돼 디지털 달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높아 법정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고 블록체인과 기존 화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가능하죠. 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쓰는 구조를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시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2030년까지 발행사들이 1조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8배가량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죠. 기존의 전통 금융권도 스테이블 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JPMD라는 상표를 출원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준비에 나섰다고 하죠.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도 JP모건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번스타인도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 화폐의 인프라가 될 거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금융혁신의 토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 전반도 들썩이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 파이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 이더리움은 시장 확대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디지털 오일로 포지셔닝 될 거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 여부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영향이 제한되면서 WTI 원유 선물이 1.7% 내린 71.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상원에서 솔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폭을 축소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선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